오늘은 거두절미하고 현장 취재의 달인 장윤선 네. 선배 네. 현장 막전 마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일까요? 예, 체포영장입니다. 네. 네, 앞에 제가 뭐 혈압약을 먹고 왔어야 되는데 뭐 아니, 그 나이에 벌써 혈압이요. 아니 혈압은 없어요. 참고로 혈압은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막 요새 잠을 잘 못 자요. 오늘도 영장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 새벽 확인하더라고 2시에, 많은 분들이 새벽 예. 2시에 보니까 막 라이브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가서 라이브는 하고 있는데 집행이 됐다는 소문은 없어요. 네. 법원이 영장을 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2시에 한번 깼다 3시에 한번 깼다 계속 잠을 그렇게 설쳤는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온 국민이 그렇게 잠을 설쳤습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야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즉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오후 4시 11분 현재 지나고 있는데 공수처가 집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더 참담한 것은 공수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경찰 특공대와 함께 가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무슨 또 열받아. 지금 우리가 가능성 얘기할 때입니까? 바로 그게 데리고 가서 해야 아니 된다. 바로 집행을 네.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김종대 의원님께서 내란을 획책했어요. 왜 경찰이- 나를 끌고 오더라고. 공수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즉각 연행이에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하죠. 벌써 네.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호하는 권력들이 두텁고 큰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정광훈 목사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야 검찰은 내 친정이야. 버텨. 경호처 버텨. 내가 말이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국무위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하나 그만둔 사람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그다음에 네. 조태열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반대했다면서요. 반대했으면 이 참담한 시국에 대해서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친일파 김성수가 선택했던 것처럼 나 이 정권에서 10원 한 장 받아먹기 싫다. 사표 쓰고 나와야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잔꾀들이 막 나오면서 집행이 될까? 자진출두할 거야. 자진출두해서 아마도 그 묵비권 행사할 거야. 뭐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네.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 측에서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죠. 예,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잖아. 그렇습니다. 수사권도 네. 없는데 무슨 나를 잡아가다가 수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런 불법이고 무효기 때문에 안 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참담한 지경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대통령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애들 좀 생각해서 제발 법치주의가 바로 서게. 훼손되지 않는 국법 질서가 바로 서는 표징을 좀 만들어 줘라. 네. 부탁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확 잡아들이는 게 말은 맞는데 실상을 봐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참 사려 깊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경호처는 엄청난 무력을 가진 집단이에요. 아, 총도 있는 거죠. 네. 장갑차 기관총도 있어요. 진짜요? 미사일도 있어. 아, 경호처에는 101 경비단. 아, 거기 그렇구나. 101 경비단의 네. 단장이 충안파요. 거기도 충성맨으로 배치해놨어 지금.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렇게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은 그 안에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남동 공간에 진입하는 데가 여의도하고 광화문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는 한번 꼬이면은 엄청난 병목 현상이 있는 네. 아주 취약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거기는 또 산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또 엄폐 시설이 많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체포영장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이 자칫 무력 사용이 먼저 이게 실행이 됐을 때 네. 이거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충돌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위대가 다 그리로 몰려들고 있는 그렇다면서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저 대통령 그 경호처 또는 윤석열의 의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불상사나 어떤 충돌,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하나 발생하면 바랄 수도 있죠. 그거 사실은. 기회로 그러면 안 해가지고 되지만. 네.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논쟁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선 경호처가 국법과 그 법원의 결정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순리대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이게 대통령하고 저기 뭐냐 공수처 사이에 끼어가지고 경호처가 이리저리 어떻게 결단을 못 내리고 예.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다. 이건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거 누구도 책임 못 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와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법이 집행돼서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이런 어떤 절차는 이건 전문가들이 수구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네. 실제로 저기 그 경호처는 오로지 저기 요인 경호를 위해 가지고 뭐 인간 방패 훈련까지 다 받은 일종의 경비군요. 일종의 정예 그거고 뭐 경찰 특공대로 뭐 같이 간다 그러는데 특공대로 제압이 쉽지가 않아요. 우선 이 지형의 완전히 주도권은 경호처가 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괜한 소동을 겪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우리가 다들 지금 마음이 급하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 가지고 일단 시한을 받아놨으면 그렇죠. 네. 예, 절대 불상사가 없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애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든 조용하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컨대 최상목 지금 대행에 대해서도 네. 애도 기간까지는 민주당이 어쩌질 않을 거야. 의사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쟁의 역풍도 걱정이 되는 거고 또 국가적인 상황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다 속도 조절한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 체포영장은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저 집행에 있어서 가장 위험이 높은 체포영장입니다. 이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명약 관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체포영장을 어디가 발부했습니까? 법원이 법원이 발부했어요. 발부했죠. 네.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 그러면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러 가는 그 공직자들의 공무를 방해하면 그것은 네. 공무집행 방해예요. 음.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어요. 2명 이상이 때로 모여서 하면. 그러면 경호처는 실제로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내란 사범을 체포해서 잡아다가 조사하라는 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한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 논리로 해석한다? 저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경호처는 무력을 갖고 있고 그것은 경찰도 마치 있는 것이고 무력 간의 충돌이 생겨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소 그건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소 원칙적인 아니, 것일 여기에 수도 무슨 있는데 정치적 판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경호처가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들의 판단이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법관이 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죠. 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버틴다. 윤석열 편을 든다? 이거는 내란 동조범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련해서는 영장을 집행하러 간 법관들 또는 관계자들이 수사관들이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죠. 그래야 법이 살아있는 것이지. 누구는 법의 지배를 받고 누구는 법 위에 있고 이거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됐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게 허용된다? 그러면 딴 사람들도 그렇게 할까요? 조폭 양아치 잡을 때 법관의 영장 집행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란 수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법의 집행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내란은 정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 보십시오. 그냥
서면으로 사과는 하되 그 사과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명징하게 소개도 잘 안 해줍니다. 마치 사과는 했어. 넘어가. 이런 투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탄핵에는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는 그 권한대행을 향해서 당신이 해야 되는 역할을 분명하게 해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임명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란 특검 당장 공포하고 이렇게 넘어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법치에 맞는 거지. 이걸 끊임없이 교란시키면서 민주당 탓, 이재명 탓, 야당 탓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 듭니다. 나는 다 정리가 끝난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다고 봐요. 우리가 법과 규범에서는 이 문제를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 가가지고 법 집행하겠다. 그럼 나와서 체포하고 간다. 그렇죠. 끝입니다. 네. 아 뭐 여기서는 그걸 그렇죠. 갖고 예, 이론이 규범적이고 없죠. 예. 법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봉사가 개천나무로 하는 듯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순수하게 하려면은 잠긴 자물쇠를 풀고 안전장치가 없는 걸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적어도 본인은 저항할 의지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보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여기에 공명을 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와요. 이걸 막으려고 공권력이 또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위험 요인이 이게 가중돼요. 저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희생과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엄도 이렇게 해제하는데 이게 명예혁명이 된 이유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빛나는 승리예요. 네. 또다시 5.18이나 12.12 같이 어떤 그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가능했다는 데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빛나는 것이지 사실 상처뿐인 영광인가 누군가의 어떤 손실, 희생 또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굳은 원칙입니다. 저는 법 집행을 하는데 이 원칙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이걸 헤쳐나가려면은 우선은 경호처가 저항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내는 절차를 지금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으면 니들 다 법 위반이야. 그런데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자물쇠를 하나씩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무사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공수처가 아마도 경호처의 그런 서면 통지 같은 것들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좀 실마리가 있다고 보는 거는 지금 공조수사본부 안에 경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같이 법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호처장 누구 출신입니까? 박종준 처장이 경찰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100일 경비단 그 관절을 말 그대로 보강하고 맡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경찰의 통제를 받는 조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이런 해법을 좀 경찰 그러니까 세트는 이걸 찾지 보세요. 않을까. 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유례 없이 경호처가 커졌습니다. 법적 권한도 엄청나게 커졌어. 경찰과 군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됐었어요.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 법적으로도 대통령은 윤석열이야. 그리고 이건 김용현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체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일 경비단 단장도 충안파예요. 그 사람도 김용현이 직접 고른 신복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여인형이에요. 지금 100일 단장 같은 사람들. 본인은 되게 억울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홍보실 출신이어가지고 예. 기자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특정 항맥에 의거해서 된 게 아니다라고 변소는 많이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주변에는. 뭐 군에서는 안 그랬나 다 그렇게 얘기했지. 일단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그런데 한데. 뭐 경찰도 충안파냐 해서 그때 네. 난리 났었는데 100일 단장은 경찰 보직에 꽂힙니다. 꼭. 여기 거처가 무조건 진급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홍보나 했다는 커리어로 그거 갖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건 사력 있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 이게 무력과 총을 가진 놈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논리가 있는 것이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안전입니다. 지금 양쪽 시위대가 다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기보다도 이건 결과가 문제다. 결과가 문제고 더군다나 지금 애도 기간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럴 때 경찰이 공조본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특히 검찰 공수처가 체포영장까지는 무사히 받아냈어요. 맞아요. 이런 건 네. 잘한 일이요. 이거는 명령서고 실행의 능력은 검증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이 부분들은 큽니다. 네. 저는 원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맞는 지적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당장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뭐 탄핵이나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요.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근데 4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 애도 기간이 이어지는데 이제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계속 또 시간 벌어주는 꼴이 속 되는 터지니까, 거고. 네. 아니 속 터지는 것도 속 터지는 거지만 이런 거죠. 공권력의 빠른 집행이 이렇게 어려웠나? 그리고 저 사람의 사정을 계속 봐주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차수 변경해서 또 새로운 사정이 생길 텐데 결국에는 못할 텐데 무슨 얘기하냐면 박은정 의원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그 총장 감찰 네. 징계 감찰할 때도 당시에도 끝까지 대면 조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끝내 거부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윤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면 수사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못해요. 네. 그냥 그 관저 안에서 본인의 임기를 다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권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지금 있는 상황조차도 제한 못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의지입니다. 제압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안에 충원파들 드글드글한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충원파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을 제압을 못한다? 그럼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범죄자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탕해야 되잖아요. 일망타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런데 그냥 다 사정 봐주고 기다리자? 저는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네. 물론 이 물리력을 갖고 있고 뭐 기갑차 뭐 장갑차 다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의 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찰하고 경호처하고 사이에 물리적 그렇습니다. 충돌이. 예, 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능력도 발휘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실력이 있네 없네 여러 말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국가적인 집단 지성과 지혜를 발현하지 않으면은 이 내란은 계속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 그렇죠. 일단 경호처장이 계엄 이후에도 차장인가 그 국회 운영에 출석을 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가기관으로서 기관장의 의무는 나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국가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뭐 그 내부의 비선 라인 맞아. 아니면은 그런 게, 아직까지 소집이 해제되지 않은 블랙요원과의 결합.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의 위해 요인들의 여부를 그 안전성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사실 뭐 기관총 장갑차까지야 동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맞지만 그러지 않아도 여긴 특수 장비도 있고 또 소화기, 뭐 권총 같은 무기도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 윤석열 그 최측근이나 아니면 윤석열 본인의 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류의 소화기. 뭐 그렇게 좀 가져와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김건희가 또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경호처는 공적인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돌려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은 하루 이틀 시간을 갖더라도 거기에 이제 경찰 라인을 활용하고 해가지고 네. 일단은 이후에 영장 집행에 대한 어떤 절차 협의를 하되 어떤 비밀 합의도 할 수 있죠. 윤석열 모르게 조금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가가지고 윤석열 본인한테 영장 사본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접 네, 전달하니까. 제시를 해야겠죠. 네. 그때부터 체포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법 절차는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바로 시비를 걸 테니까 하자를 그렇죠. 주장하면서. 지금 그러지 네. 않아도 이게 뭐 적법하냐 아니냐 말들이 많은데 저기 그 저항하고 되치기 할 수 있는 명분을 절대 주면 안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그때도 절차 다 지키느라고 계엄 네. 해제가 늦었듯이 이게 민주주의가 그래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나는 경찰에서 이거는 저 프로파일러들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러. 아 지금 블루스카이님이 김종대 의원님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뭐 이렇게 지금 아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간에는 혹시 뿌리에 있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아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네. 내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정말 경호처하고 제일 친하게 지낸 게 저거든요. 아, 국방비서실이 있을 때 경호처 그 군인들 뭐 모임 있고 회식일 때 다 갔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그쪽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에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네. 경호처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거기 정보망 네트워크가 되게 좋아요. 네트워크가 사회적 네, 네트워크가 그리고, 예.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친미가 됐는데, 윤석열 탄핵됐을 때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맞아요. 했어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함께 일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어요. 한덕수가 탄핵되니까 우리는 최상목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 질서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지. 한덕수가 하든 최상목이가 하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과 질서가 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다 국제사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장 4시 반인데 오늘 그러니까요. 국무회의에 네. 그 안건이 아직 안 올라간 거죠. 쌍특검에 맞아요. 대해서. 조용합니다. 지금. 조용합니다. 예. 예, 거부권 행사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내일 오늘 임시. 시한이에요. 예. 예, 그래서 네, 보니까 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경호처를 향해서도 권한대행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란 수괴에 대해서 빨리 그 잡아들이고 이 내란을 종식해야 경제가 회생되고 달러가 내려가고 질서가 회복되고 주식이 회복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장이 열리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라 이런 네. 메시지를 이제 한국일보에서도 그 날렸던 사설로 거죠. 쓰고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과거에 자기 인연 나를 출세시켜준 윤석열 나를 뭐 경제부총리 시켜준 사람 이런 사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제대로 세울 거냐 말 거냐 이런 관점에서 경호처에도 얘기해야죠. 막지 마라. 문을 열어라. 이런 게 계획으로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그 지시가 내려가야 경호처도 문을 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런 지시나 시그널이 없어. 그러면 경호처도 주저주저 하겠죠. 이 줄로 타야 돼, 저 줄로 타야 돼, 경우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줄타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최상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쌍특검 공포하는 거 못지않게 경호처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수사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네. 것도 최상목 권한대행의 몫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에 대해 가지고 불법 무효 주장하는 윤석열 측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자들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황당했던 표현이 그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군사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무 웃긴 진짜. 거야. 이 사람들 자기들은 국회 선관위 그 심야에 군사작전 직접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굳이 해도 이런 얼척없는 표현을 하는가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이 의원님? 없는 거예요. 아유 뭐 그 뒤에 나온 말들도 뭐 하도 엽기적인 게 많아가지고 네. 요즘은 거의 저기 일단은 법에 관해서는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기술의 이게 끝판왕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저런 기술도 있구나, 이런 네. 초식도 있구나. 다 그거 배운다니까요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법 질서를 반국가 세력이야 진짜. 예, 국가의 그러니까 멀쩡한 나라를 하루 아침에 이렇게 흔들어 놓고 기괴한 국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판명이 났으면
용인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고 국민과 함께 그러니까요. 가겠다느니 네. 뭐 이런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민주당, 야당 그리고 응원봉 들고 쫓아나온 시민들을 향해서 니네가 문제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게 적반하장이 아니고 뭡니까? 이 뒤틀린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네. 내년이 을사년입니다. 아, 내일 그렇군요. 네. 아직 뭐 저 음력설은 안 됐지만 답답합니다. 일사년이네.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공수처 수사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못 받겠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경찰이나 특검 수사는 받을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특검 특정 못하게 기관을 하고 뭐 있잖아. 염두에 둔 거나 엉뚱한 말로 피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잔꾀를 부려요. 그러니까 법도는 무너지고 법 기술은 우뚝 서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정작 그 가운데서 이런 법 기술 속에 법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이게 법의 역설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규원 검사, 네. 그 김학의 그저 불법 이제 이제 저기 뭐 출금. 금지했다고. 그거 예. 합법이에요.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최종 그렇죠. 결심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 되고 합법 있는 출금 상황인데, 예. 합법 출금이었는데 그거를 불법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4년 동안 재판받게 한 다음에 후배를 쫓아낸 검찰 아니겠어요? 그 피해자가 바로 이규원 검사인데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취재 편의점 출연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사하기 힘든 사람들이 법률가들이라는 거예요. 아, 차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쉽대요. 그런데 법률가들은 법을 잘 아니까 그 얘기에 속지 말아라. 막 윤석열 맨날 술 마시고 술주정뱅이에다가 뭐 얼레벌레 막 뭐 가벼워 예, 보이고, 가벼워 예. 보이고 막 아무렇게나 허술해 보이고, 허술해 예. 절대 그렇지 않다. 평생 수사만 한 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치졸할 일이 많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방어적이죠. 방어적이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줄 법 기술이라는 것은 네. 상상을 초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대면 조사 받지 않고 대통령 됐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기가 살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권력이 그거 제압을 못하면 나라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여기에 또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배경 근간에는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니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체포영장을 구속영장하고 헷갈려 대답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소환에 불응하면 발부되는 건데 거지. 이건 구속영장의 요건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 요건도 돼요. 증거인멸의 위험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예. 비화폰, 개인폰 다 있는데 뭐 지금 그렇죠, 뭐 네. 그거 다 인멸하고 있고 사실 저기 구속이건 체포건 요건에 다 맞는다고 나는 보는데. 체포든 구속이든. 네. 예. 근데 여당이 이렇게 두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여당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보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구조물이 지탱을 못하면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도피를 해야 되거든. 그렇겠죠. 그래야 네. 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무슨 뭐 어디에 나사를 더 조이고 뭐 어디 뭐 여기에다 책상을 갖다가 받치고 요런 장기술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거든. 지금이 그때입니다. 나 이번에 이 공소장들 보면서 참 어이없는 부분들을 내가 김용현. 발견해. 김용현부터 해서 이 여인영 또 저기 이진호 내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좀 코미디 같은 대목이 뭐냐 하면 네. 이런 대목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 강도를 하러 가 지금. 근데 가면서 교통신호는 어기면 안 되고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고 뭔 소소한 법에 안 걸리려고 되게 신경을 써. 큰 법 위반하는 거는 그러니까 놔두고. 내란이 제일 큰 건데. 내가 그 김용현 공소장 보면서 그런 면에서 좀 우습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법 기술자들 또 이 법꾸라지들의 우리조차도 중독이 돼가지고 좀 말려드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장윤상 기자 말대로 법의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정규군이 못하는 거를 수사이단이라는 별도의 폭력 조직을 만들어 여기서 하게 하자. 맞아요. 네. 이러고 여기는 현역들은 좀 빼자. 그래야 뭐가 좀 나아진다. 정교하게 이거 짠 거예요. 저기 뭐냐 크게 살인죄 저지르는데 지금 담배꽁초 과태료 뭐냐 안 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나중에 그 나눠봐야 예. 공범인데 끝 위에서는 예.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저 각종 방어 논리 말이야. 뭐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부했다 등등등등 이러면서 수령 거부하는 거, 맞아요, 네. 소환 거부하고 이건 나중에 재판에서 다 저기, 불리하죠.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소환 불응한 것도 헌법소 의지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판단했잖아요. 예. 그 저 뭐야 탄핵의 그 사유가 됐어요. 파면의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법꾸라지들이 끊임없이 법을 악용해서 그 자기들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리고 공권력에 협조하지 않고 세상에 공무원을 평생 한 사람이 공직에 봉사했다라고 맨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공권력 집행에는 네. 끝까지 이제 그 거부하고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그 이제 참담한 광경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돼 있는 건데 아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언론에 뭐 대서특필을 합니다. 비대위 취임하기 전에 사과를 제대로 할 것처럼 냈다가 서면 사과하고 땡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내용도 헷갈려요.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겠다 이게 아니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이게 무슨 사과하는 겁니까 도대체? 개사과지. 그러니까 이게 탄핵에 사과하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광훈 탄핵 저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매불쇼에서는 최욱 씨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이게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지지자들을 보고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건지 혼종을 만들어놔서 헷갈리게만 해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이제 그 두 권 씨가 이제 쌍라발로 막 틀어대니까 쌍권총이라고 쌍권총이라고 아주 그러니까. 두 명의 입에서 오염수가 칼칼 나와 그냥 오염수도 아니야 핵오염수야. 아니 근데 하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누굴 고발하나 봤더니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을 고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네. 끊임없이 그 물타기 정쟁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민주당이 뭐 이렇게 그 프레임에 걸려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니네 둘 다 나빠 이런 프레임을 분명히 만들 거예요. 네. 예. 니네 정치권 이제 그만 싸우고 이래.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거기에 천병이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문에도 내용에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직격하잖아요. 맞아요. 네. 마치 지금 이 탄핵 국면 또는 비상계엄 국면 이 내란 국면의 책임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극우 유튜브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시키고 광화문 광장에 쏠려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가짜뉴스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심화 발전돼가지고 결국에는 내전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핵심인 거다. 그러니까 내란을 내전으로 만들면서 자기들이 네. 설당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반격의 기회를 얻어서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걸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종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란 동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즉강 끝 군대 용어죠. 신원식이가 한 거야. 신원식이 했던 붕짜자 붕짜. 예, 그런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 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기침해요. 요새 독감 돌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12월에 마무리를 좀 지어야지. 내년에 새해도 이렇게 출발합니까? 아니, 정말 해피 뉴 이어 하고 싶다. 네, 김용현이 그 왜 저 박주민 뭐 이재명 뭐 네. 의원직 고발했다 포고령 위반이다는 그러니까 정치 활동했다 이거죠. 이것도 예. 또 기상천외한 그 발상이 네. 특이해. 예. 네. 아이고 봐라. 생만 냈어 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고. 네. 그걸 박주민 의원 엄마가 본 거야. 깜짝 놀라셨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포고령 위반이. 이라고 해가지고 전화해서 울면서 너 이제 정치 그만 좀 해. 대선 후보급 됐잖아요 지금 다시. 그러니까 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사실 박주민 의원한테는 이런 인간적인 아픔까지 그냥 왕창 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근데 나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약간 조금 개념화하면은 장외로 경기를 끌고 가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랑 권투 선수가 있었어. 그랬는데 저기 땅 종이 울려서 이제 경기를 멈춰야 되거든. 네. 근데 상대방하고 그때 클린치 상태였는데 네. 종이 울리고 한 1초 정도 더 지난 시점에 어퍼트컷을 날려가지고 얘가 뻗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건 반칙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잔뜩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종이 올리고 그래 클린치 상태에서 상대방 권투 선수가 막말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니야 사실 걔도 잘못이 있어 막말이었던 거야. 그러면 막말하면 때려도 돼? 그러다가 이제 팬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네. 이래가지고 경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엉뚱한 그 저기 경기가 열려버린 것이지. 이게 그래서 그런 지금 걸 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저기 어떤 그 법치와 헌법이라는 우리가 룰이 있고 틀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뭔가 일탈이 되는 듯한 행태가 반복이 된다는 거는 장외에서 싸우자는 뜻입니다. 장외에서. 그렇죠. 그래서 장외로 끌고 가기 게임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마이크 타이슨이 분명히 반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잘못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진짜 이해가 확 됐어. 무슨 예.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같아. 예. 이러면서 프레임이 야. 엉뚱한데 형성이 되는 거거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서사가 이해가 된 게 지금 아.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 콧방귀 끼는 건데 예. 지지자들한테 어떤 설명이냐? 야, 왜 한동훈이 이재명 같이 체포 명단에 올랐는지 몰랐지? 이놈들 한패야. 뭐냐? 본회의장에 한동훈 누가 들여보내줬어? 박주민. 이재명하고 박주민이 들여보내준 거야. 아, 한패여서 그랬던 거야. 음.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야기거리가 또 나와. 그래가지고 본 경기는 온데간데가 없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본질은 내란입니다. 본질은 내란이고 이 내란의 수괴를 잡지 못한 채 우리는 한 달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란 수괴 우리가 범죄자 소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괴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수괴를 잡지 네. 못하고 이 상태가 길어지면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정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전 투구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내내 양비론을 설파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크기로 태극기 집회와 응원봉 집회를 그러니까 둘로 딱 쪼개가지고 반쪽난 두쪽난 대한민국 이러면서 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제가 문정인 선생님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BBC, CNN 인터뷰 되게 많이 했는데 해외 언론에서 가장 와 이런 나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결제라는 거예요. 선결제로 500만 원씩 쏴?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처럼 신뢰가 튼실한 나라에서만 예. 가능한 일이다. 누가 먹을지 어떻게 알고 테러범이 먹을지 어떻게 알고 500만 원을 쏘냐는 거예요. 한국적 민주주의예요. 소위 얘기하는 K-민주주의. 그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안 쓰겠습니다. 우리가 악몽이 있어. 아, 뭔지 알 것 같아. 유신 때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그때 거죠. 그 예. 용어야.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 한국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네. 저기 문정인 선생님 쓰셔가지고 제목으로 뽑았는데 그건 문 선생이 썼다 그래도 네, 쓰지 별로 말라고 그래요. 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하여튼 예. 그러니까 쟁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중요한 것은 응원봉 민주주의 그리고 10대, 20대, 30대 MZ 여성 세대가 민주주의의 질서를 바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외신들이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저력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민주주의 다시 만난 세계로 가고 있는데 계속 발목 잡고 있어요. 누가? 윤석열 내란 세력이 이거를 끊어내지 않고 계속 끌려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이건 아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항공기 참사로 얼마나 다들 가슴이 아픕니까? 저도 이틀째 뭡니까?
조문복을 입고 네네. 출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출근은 해서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잖아요. 애들 학원 다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공직자들은 일을 안 합니까? 무슨 이유로 해태를 하는 겁니까? 남들은 다 똑같이 일하는데 왜 자기들은 자기 일 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삽니까? 이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봐줘야 됩니까? 범죄자를 언제까지 용인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다. 이 질서를 끊어야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아, 그건 국제사회. 마음에 들어. 어? 소녀시대 아니야? 네. 노래 한 번 해. 내가 요즘 뉴진스 소녀시대 때문에 살아. 내가 아까도 여기 올 때 뉴진스 저 시카고 공연 보다 왔어. 아 진짜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